안녕하세요. 이해 지니어스 선생님입니다. 이해됐나요? 오, 천재인데 지니어스야. 오늘은요, 작년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수학 전체 과정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까먹은 건 아니죠? 수학도 역시 단계적 학습입니다. 작년에 배웠던 것, 또 그 전학년도에 배웠던 것들이 차곡차곡 여러분에게 복습이 잘 되어서 내면화되어 있을 때 올해 배우고 또 그 다음 해에 배울 수학의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작년에 배웠던 수학, 우리 한번 독바로 갈까요? 자, 첫 번째 단원에서는 우리가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받아올림이 있는 세 자릿수의 덧셈, 그리고 받아올림이 없는 또 세 자릿수의 덧셈, 또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 없는 뺄셈 등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받아올림이 없는 세 자릿수의 덧셈은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100의 자리는 100의 자리끼리 더해주면 되니까 그건 생략할게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작년 내용을 복습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주 중요한 원리들 그리고 공식들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만 요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로 해볼게요. 쌤에서 여러분을 꼭 지키셔야 될 거는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는 10의 자리, 100의 자리는 100의 자리 이렇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선을 직접 그리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8 더하기 4는 8 더하기 4는 12죠? 그러면 우리는 위에 하나 올려줘야 돼요. 10의 자리로 10이 올라가고 이렇게 2가 돼요. 그러면 12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올라온 1은 10이 올라온 거니까 10, 20, 30 총 1이 3개 있으니까 10의 자리는 30이 되겠고요. 자, 100의 자리까지 2개를 더하면 즉 23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받아올림이 2번 있는 세 자릿수를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 5 더하기 6은 11입니다. 잘했습니다. 자, 1 더하기 3 더하기 8을 하니까 4 더하기 8은 또 12 이렇게 올라오고요. 자, 100의 자리에도 한번 볼까요? 1 더하기 9 하니까 10이죠. 거기다 1을 더하면 11이네요. 그럼 우리는 1000의 자리로 넘어가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11을 적으세요. 아, 그래서 정답은 1121이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받아내림이 한 번 있는 세 자릿수 빼기 세 자릿수, 즉 세 자릿수의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뺄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릿수에 맞게 여러분 세로식으로 고쳐놓으시고요. 4에서 8을 뺄 수가 없네요. 더 4가 작으니까 그러면 10의 자리에 있는 7이 6으로 바뀌고 우리는 10을 빌려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요. 10이랑 4, 즉 10 더하기 4 하면 14죠? 14에서 8을 빼면 6이 되네요. 자, 10의 자리도 한번 볼까요? 6 빼기 5 하면 1입니다. 좋습니다. 자, 100의 자리도 보겠습니다. 그냥 3 빼기 1 하면 2, 즉 216이 됩니다. 자, 이번엔 첫 번째는 받아내림이 한 번 있는 세 자릿수였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받아내림이 2번 있는 세 자릿수 빼기 세 자릿수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4 빼기 5 불가능하죠? 빌려와야겠습니다. 자, 1이 남고 10 빌려와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10 더하기 4, 14 빼기 5를 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10 빼기 5 하면 바로 5가 나오죠? 남은 4를 더하면 9. 답은 똑같아요. 14 빼기 5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1에서 6을 빼려고 하니까 또 불가능하네요. 자, 5에서 하나 뺀 4가 남고 또 10을 뒤로 빌려줍니다. 자, 빌려주니까 11이 돼요. 11 빼기 6 하면 5가 되고요. 그 다음 4 빼기 3 하니까 101이 되네요. 정답은 15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세 자릿수의 덧셈과 세 자릿수의 뺄셈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평면도형입니다. 여러분, 평면도형에서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선과 또 점을 알아야 돼요. 어떤 면이라는 거는 선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선이라는 거는 사실 무수히 많은 점점점점점점점점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점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선을 알아야 되는데 점은 여러분이 그 전 학년도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먼저 선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표면 도형이 되기 위해서는 선들로 이루어지는데 그 선은요,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고든선과 구분선이 있죠. 네, 고든선은 쭉 자로 재서 그린 곱게 펼쳐진 선을 말하고요. 구부러지지 않고. 근데 구분선은 뭐 요리조리 구부러져 있는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든선과 구든선으로 나누어져 있다를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분이 있는데 이 선분은 두 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선생님이 두 점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곧게 연결하는 거예요. 두 점을 곧게 연결한 선이 바로 선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선을 기역점에서 이 점, 두 번째 점, 니은까지 곧게 이어준 이걸 선분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선분, 기역, 니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선분, 니은 기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점에서 시작해서 점으로 끝나기 때문에 순서는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좀 편하게 가나다 순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긴 하지만 여러분 기역, 니은이나 선분, 니은, 기역이나 상관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한 점에서 시작해서 다른 한쪽 끝으로 끊임없이 느린 선, 느려버리는 거, 이걸 바로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반직선입니다. 자, 한 점에서 저쪽으로 한 점을 지나서 쭉 계속해서 가는 걸 바로 우리가 이걸 반직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반직선 기역 니은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반직선 니은 기역으로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이 니은은 계속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서 갈 수는 없고 한 점을 기준으로 잡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이번에는 이 니은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곧게 느린 선이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반직선, 니은, 기역이라고 그랬죠? 그 점에서 시작한다는 것. 얘는 반직선, 기역, 니은이고요. 반직선은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선분을 양쪽으로 끊임없이 끝없이 느린 고든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두 글자입니다. 잘했어요. 직선이에요. 이런 거죠. 어떤 점들이 무수히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기역점과 니은점을 골라줬을 때 우리는 직선, 기역, 니은 혹은 직선, 니은, 기역 다 가능합니다.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다 쭉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했습니다. 각은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자, 한 점에서 시작합니다. 얘를 기역이라고 잡아주고 쭉 계속해서 느려가는 거예요. 여기를 예미상 니은점이라고 계속 이어가는 고든선, 또 이 한 점 기역에서 또 다른 쪽 방향으로 끊임없이 이어가는 고든선, 중간에 한 점을 잡아 디귿이라고 할게요. 이럴 때 한 점에서 다른 두 반직선으로 나뉘어져 가는 이 부분들 우리가 그것의 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이거는 점 기역은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그리고 선분 기역 니은, 선분 기역 디귿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니은 순서대로 가야 돼요. 니은, 기역, 디귿. 또 각, 이곳에서도 가능하겠죠. 디귿, 기역, 니은. 중요한 건 이 꼭지점이 중간 부분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원 종이를 한 번 접고 반 접고 그 다음에 펴게 되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그 각을, 네, 맞습니다. 직각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여기 접고 접었을 때 딱 다시 펴고 나면 요 사이에 나오는 걸 우리가 직각이라고 불렀고요. 이 직각을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도 되냐면 한 고든 한 직선과 또 다른 직선을 만났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각이 같을 때
각도가 같을 때 우리가 직각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우리가 표시할 때는 이렇게 네모로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원이 360도니까 이건 나중에 90도인 거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직각입니다. 이번에는요, 직각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직각 삼각형, 드디어 평면 도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은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좋습니다. 자, 한 각이 이렇게 직각인 삼각형. 우리는 예를 들어 점,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정한다면 직각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임의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직사각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말합니다. 자, 이 직사각형을 여기 표현할게요.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또 나오는 사각형이 있죠? 예, 맞아요. 정사각형입니다. 이번에 정사각형은 네 변이 모두 같은 길이이고 또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말합니다. 예, 옆에 한번 그려볼게요.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이번에는 네 변이 모두 같은 것이 직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면 도형은 먼저 선부터 알아야 돼요. 선은 구분선과 고든선으로 나눠지고요. 선분은 두 점을 곱게 연결한 선을 바로 선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반직선은 한 점에서 시작해서 한 점에서 끊임없이 느린 선. 이것도 알아야죠. 나중에 각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직선은 성분 양쪽으로 끊임없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고든선입니다. 자, 각입니다. 각은 한 점에서 우리가 두 반직 직선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도형인데요. 자, 볼까요? 한 점에서 반직선으로 두 선이 이어지면서 생긴 것이 바로 각이었습니다. 자, 직각은요, 종이를 반듯하게 접었을 때 다시 펴고 나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직각이었고 두 직선이 이렇게 마주할 때 모든 다 이어진 각들이 같을 때를 우리가 직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직각삼각형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말하고요. 직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인데 모든 변이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사각형은요, 네 각도 모두 직각이어야 하고 모든 변이 네 변이 같아야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평면 도형이었습니다. 3단원을 보겠습니다. 3단원에서는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나눗셈 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잠깐만요. 8 나누기 2는 4이다. 이런 식을 우리가 나눗셈 식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이 구체물을 가지고 직접 바둑돌로 나눠보고 이런 과정을 다 했습니다. 수 모형을요. 오늘은 선생님은 여러분이 구체물로 조작한 것들을 배운 원리들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과자 8개를 접시 2개에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넷. 몇 개죠?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4개씩 나눌 수 있네요, 선생님. 그래서 8 나누기 2는 4였고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다르게 과자 8개를 이번에는 접시 2개에 나눠 닫는다면 몇 개의 접시가 필요하나요? 라고도 해봅시다. 이렇게 2개씩 나누면 몇 개의 접시가 필요하나요? 네, 4개의 접시가 필요하네요. 하면서 우리는 8 나누기 2는 4라는 나눗셈식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참 신기한 게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8에서 우리는 2개씩 덜어내는 거예요. 한번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결국 0이 되니까 즉 이렇게 2를 4번씩 덜어냈구나. 그래서 8 나누기 2는 4구나. 2를 4번씩 덜어낸다는 의미로도 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과 12개를 똑같이 나눈다면 우리 몇 개씩 먹을 수 있나요? 라고 우리는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사과가 여기 12개가 있습니다. 7, 8, 9, 10, 11, 12 빨간 사과가 12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3개씩 나누면 우리가 4개씩 우리가 이렇게 3개씩 나누면 또 먹을 수 있네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이렇게 4개씩 나눠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사과가 12개라는 사실이죠. 3 곱하기 4는 12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진짜 신기한 거 보세요. 12 나누기 우리가 3개씩 나누어도 4묶음으로 먹을 수 있고요. 아까 여기 12 사과를 4개로 나누었을 때도 3묶음으로 딱딱딱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3, 4, 10인데 12 나누기 3은 4고 12 나누기 4는 3이네. 즉 얘네들은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덧셈 뺄셈도 마찬가지잖아요. 6 빼기 2는 4고 6 빼기 4는 2인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은 관계가 덧셈과 뺄셈과 같구나. 비슷하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덧셈과 뺄셈의 관계와 비슷하구나 하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은 덧셈과 뺄셈의 관계와 비슷하다. 서로 이렇게 숫자들이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져 있는 이 짜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12 나누기 4가 얼마인지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4 곱하기 뭐를 하면 10이네 라면서 여기에 곱셈식을 사용해서 풀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4 곱하기 3은 10이죠. 그럼 우리가 이게 곱셈식으로 가면 12 나누기 4를 하면 여기 똑같이 3이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바로 풀 수 있구나. 나눗셈을 우리는 곱셈식을 사용해서 풀 수 있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24 나누기 6은 얼마입니까를 알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6 곱하기 얼마를 하면 24가 되는지 곱셈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6 곱하기 얼마 하면 되죠? 6, 4, 24죠? 그렇네. 그러면 우리 바로 나눗셈식에서 24 나누기 6은 이쪽으로 가고 얘는 1로 보내서 바로 4인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그냥 이 자리에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곱셈식을 통해서 우리는 나눗셈의 몫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눗셈의 몫을 곱셈 구구단을 사용해서 구해볼게요. 28 나누기 4는 얼마인가? 우리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구단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구구단에서 얼마 곱하기 4를 하면 28이 되었죠? 7, 4, 28. 맞아요. 7, 4 하면 28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순서 바뀌어도 됩니다. 4 곱하기 7은 28. 그러면 다 나왔네요. 자, 4, 7에 28이네요. 28 나누기 4는 여기로 보내주면 7. 그래서 우리는 굴이 바로 4 곱하기 7은 28이라는 곱셈 구구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구구단 표를 한번 볼게요. 7, 4, 4단과 7단을 보면 7, 4, 28, 4, 7에 28. 우리는 이렇게 곱셈 곱셈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4단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단원은 곱셈이었습니다. 곱셈에서는 드디어 몇씩 곱하기 몇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요. 자, 먼저 간단한 몇씩 곱하기 몇을 알아볼게요. 이렇게 0이 있는 그 수에서의 곱은 숫자끼리 곱하고 0을 붙여주면 됐죠. 2는 4, 그리고 0, 3, 3, 9, 0, 90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몇씩 곱하기 몇인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10단위가 아닌 자,
10의 자리, 1의 자리 세로식으로 적어 놓은 다음에 먼저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1의 자리끼리 곱하면 2, 3은 6, 그리고 이 끝에 있는 한 자릿수를 두 번째 10의 자리까지 곱하면 3 곱하기 1은 3, 36이 되었고요. 자, 여기도 순서 따라갑니다. 2, 3이 6,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3, 6, 18, 186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4, 6, 3, 18 올라가고요. 5, 6에 30이죠. 30에다 1을 더하면 31, 318이었습니다. 5단원에서는 길이와 또 시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네, 우리 1mm는 1cm를 똑같이 10칸으로 나누었을 때 작은 눈금 하나를 우리는 1mm라고 쓰고 1mm라고 읽었습니다. 1mm는 1cm를 10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한 칸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1cm는 10mm이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2cm와 5mm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알아요. 22cm, 5mm는 단위가 달라요. 같은 단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 cm, 1cm가 10mm니까 즉 22에서 10을 곱한 220mm에 더하기 5mm를 해주면 즉 225mm이구나 라고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킬로미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km는 1000m였습니다. 우리가 1km가 1000m라는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이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2km와 500m예요. 아, 지금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단위로 바꿔줄 건데요. 1km가 1000m인 걸 알았기 때문에 2km는 2000m에다가 500m를 더해주면 2500m입니다. 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간입니다. 초바늘은요, 작은 눈금 한 칸을 가는 동안 걸리는 시간을 1초라고 하고요. 그래서 작은 눈금 한 칸은 1초였죠. 즉, 초바늘이 시계 한 바퀴를 돌려면 걸리는 시간은 60초예요. 그래서 우리는 60초는 또 1분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표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이제 또 시각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 2, 3, 4, 5, 6. 자, 시침이 2에 왔고요. 분침이 3에 왔고요. 가장 얇은 초침이 4에 왔습니다. 우리는 2시 5분씩 가니까 15분. 자, 4에 왔으니까 5건씩 4개니까 20초인 거 알았네요. 2시 15분 20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60초가 1분인 걸 알기에 우리는 또 60초를 넘어간 시간도 또 고칠 수가 있는데요. 90초는 우리가 몇 분인 걸 아냐면 60초가 1분이기 때문에 빼기 60을 해주면 남는 건 30초죠. 아, 60초는 1분입니다. 이미 60초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빼기하고 남은 30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더하고 빼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동요를 듣기 시작한 것이 11시 20분 10초였는데 2분 10초 동안 동요를 들었다고 합니다. 2분 10초 동안 동요를 듣고 난 다음에 시각은 언제였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에 시작한 시간은 11시 20분 10초였고요. 이 친구가 동요를 들은 건 2분 10초라는 시간 동안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2분 10초를 더합니다.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맞춰두시지 초분시도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끝에 있는 초끼리 더하면 20초 그리고 22분. 시간은 아직 11시. 동요를 듣고 끝난 시각은 11시 22분 20초임을 알았습니다. 표를 보는 건데요. 이 표는 선생님이 한번 교과서에 있는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기차표의 시간입니다. 기차가 서울을
19시 10분에 출발을 했고요. 부산에는 21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알아볼게요. 걸린 시간이라 함은 도착한 시간에서 출발한 시간을 빼주면 얼마나 걸렸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도착한 시간은 부산에 도착한 시간은 21시 40분이었고요. 서울에서 출발한 시간은 19시 10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를 시간을 빼주면 얼마 동안 이동했는지 시간이 나올 거예요. 기차에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시간이 나올 겁니다. 자, 분끼리 빼주면 30분, 그리고 21시에서 19를 빼면은 즉 2시간 30분 동안 이 친구는 열차에 앉아서 이동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단원입니다. 벌써 1학기 마지막 단원인 분수와 소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체를 똑같이 2로 나눈 것을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하고요. 전체를 똑같이 3등분한 것을 3분의 1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전체를 3으로 나눈 것 중에 2를 우리는 또 3분의 2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전체를 5로 나눈 것 중에 3을 5분의 3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수라고 하고요. 이 밑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모아서 분모라고 하지요. 자, 여러분 어미모자 생각하세요. 엄마는 언제나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몸집이 크지요. 그래서 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저 분수의 위쪽에 있는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분자라고 하고요. 자, 아들자를 생각하세요. 아들은 엄마보다 작지요. 나중에 몸은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그 지니고 있는 사랑의 크기는 감당해낼 수 없을 만큼 어머니가 큽니다. 자, 큰 거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무거워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고 분모와 분자 기억해 주세요. 한 도형에서 색칠한 것과 색칠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분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확한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육각형이 있습니다. 색칠한 것은 4칸이기 때문에 색칠한 건 6분의 4고요. 색칠을 하지 않은 것은 6개 중에 2칸이니까 6분의 2로 우리는 분수로 나눠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분수에서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4분의 3과 4분의 2 중에 무엇이 더 큰지 알려면 자, 우리는 막대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전체를 4로 나눠줍니다. 이 중에서 4분의 3은 요만큼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4분의 2라는 애는 똑같은 것 중에서 요만큼 2를 차지하고 있네요. 당연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크지요? 그래서 왼쪽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분모가 다른 단위 분수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단위 분수의 크기 비교입니다. 단위 분수라는 것은 분모는 숫자가 다르지만 분자가 다 1인 것을 우리가 단위 분수라고 하는데요. 분자가 1인 것이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쭉쭉쭉쭉 분자가 1인 것을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은 3분의 1과 5분의 1의 크기 비교를 해요. 3이랑 5 중에 5가 더 큰 것 같은데요? 뭐가 더 큰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수직선을 그리세요. 수학은 art, 수학은 그림을 그리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수학은 뭐라고요? 수학은 art예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3분의 1이에요. 전체를 3등분한 거니까 3등분한 것 중에 1이니까 요만큼을 차지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1에서 5등분이죠. 1, 2, 3, 4, 5. 그 중에 하나예요. 엄마 숫자는 5가 더 컸는데 나누는 걸로 생각한다면 사람이 많으면 먹을 양이 작아지잖아요. 똑같은 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분모가 크면 더 작아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해봤을 때 바로 5분의 1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단위 분수에서 우리가 D그래프에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은 여기까지 나타낼 수 있었을 거고요.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 5분의 1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소수는요, 우리가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이렇게 가는 숫자들을 0.1, 0.2,
0.3 이렇게 나타낸 것을 바로 소수라고 합니다. 분수를 나타낸 거, 점을 사용해서 나타낸 것이죠. 이걸 이 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수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10분의 2는 0.2다. 읽을 때도 0.2라고 읽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0점이라는 숫자가 10개나 있으면 0.1 더하기 0.1 더하기 0.1 더하면 10개가 합쳐져서 한 자릿수로 넘어가게 되면 즉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0.1이 45개가 모여 있으면은 0.1 더하기 0.1 더하기 0.1 더하면은 즉 4.5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수점은 하나씩 이렇게 뒤로 이동해주면 되는구나 라를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배운 내용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센티미터와 밀리미터를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래요? 1cm는 10mm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소수점으로 나타내기 전에 이렇게 단위, 숫자가 큰 걸로 맞춰줬죠. 단위는 적은 걸로. 근데 이번에는 3cm 6mm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6mm가 이제 센티미터, 큰 단위에 맞춰주려고 해요. 그러면 즉 1cm가 10mm이기 때문에 1mm는 10으로 나누어진 10분의 1임을 알 수 있어요. 1mm는 10분의 1cm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10분의 1은 우리가 0.1cm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즉 0.6mm는 0.6cm가 되고 이 두 개를 합쳐주면 3.6cm이다.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길이와 시간과 분수와 소수에까지 총 3학년 1학기 수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눈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이 과목들을 특히 이 수학은 단계적 학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차곡차곡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나요? 당신이 바로 지니어스! 다음 시간에 만나요.